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오늘은 녹십자 랩셀, GC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십자 랩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합병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티바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그런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무엇보다 합병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이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0월 20일에 녹십자 랩셀의 임상 1상에 신규로 편입된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시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녹십자 랩셀, 즉 GC셀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큰 기둥 하나를 NK세포로 세웠다 그러면 그 옆에 녹십자 셀과 합병을 하면서 T세포가 하나 있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런 그림에 T세포보다도 더 큰 기둥 하나,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하나 더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녹십자 셀에 T세포가 하나 더 붙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TMS4ARDS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옆에 줄기세포, 이렇게 스템셀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T세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선이에요. 그러니까 편도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었고, 이게 요번에 임상 1상 국내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약을 하면 파이프라인 명은 CT303입니다. ARDS가 적응증, 그러니까 병이고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에서 이제 사망자들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입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용을 좀 보면은 10세 미만의 건강한 공여자에서 채취된 편도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된 성체줄기세포. 저도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요. 이 편도선을 1년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떼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낸 거죠. 그래서 동정편도율의 중간엽 줄기세포 CT303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과도한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세포 사멸을 보이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게 치료적 효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증은 폐부종이라든가 폐포 손상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ARDS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증으로 갔을 때 사망률이 약 45%에 이르는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번 임상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 1회 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입니다. 이 CT303은 10세 미만의 공여자한테 받은 편도 조직으로 이제 채취해서 만든 줄기세포이고요. ARDS 동물 모델에서 호중구 침윤이라든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NK세포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호중구는 선천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NK세포와 같이 바이러스 등이 침범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출격하는 그런 면역 체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호중구하고 NK세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이토칸을 발현을 해서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야, 이쪽에 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CT303이 성체 줄기세포가
야, 여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돼. 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GC셀의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한 특허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허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 억제 활성,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이 세포에서 너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면역 조절 기능을 전문 용어로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싱이라고 그러면 외부에 이제 기술 수출하는 것도 라이센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면역 조절 기능을 라이센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T세포 할 때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PDL1하고 PDL이 같이 너는 우리 편이냐 라는 걸 확인하고 사살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면역 체계인데요. 그렇게 PDL1이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면역 조절 인자가 작용을 해서 염증 억제를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과 관련한 특허를 GC셀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IDO라는 이제 효소입니다. 그 단백질이 라이센싱의 핵심 인자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IDO가 발현이 되면서 NK 세포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호중구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발현될 때 여기에서는 너무 그렇게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발현하지 않아도 돼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도선 유래 줄기세포를 우리가 추출을 하고 그리고 대량 배양을 해서 우리가 그 치료제로 사용을 하면 들어가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편도 줄기세포의 그런 특징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우리나라에서 편도선 수술하는 건이 한 4만 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제 원재료를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이화의료원에서 편도선에서 줄기세포 추출하는 것에 이제 성공을 했고 제조법에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C셀에서는 공정개발이라든가 세포치료제 개발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도 줄기세포는 주로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애들로부터 추출된 것을 사용을 하는데 분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주목을 하는 것은 이 편도 줄기세포의 특징이에요. 다른 줄기세포, 즉 이제 골수에서 뽑아낸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화되는 가지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 그러면은 iPSC 할 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세포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유도만능 줄기세포였습니다. 아니면 배반포 줄기세포라든가 이 두 가지가 만능 줄기세포인데 성체 줄기세포는 분화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편도 줄기세포는 분화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른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만약에 GC셀이 편도유래 줄기세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러면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다는 거죠. 원래 이 그 편도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관련한 그런 기술을 이화의료원에 계신 그 박사님께서 2010년부터 개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숙성이 된 그런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다른 줄기세포에 있어서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편도유래 줄기세포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오래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지금 CT303으로 만들 수 있는 치료제의 범위는 지금 TMS, ARDS,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면은 건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에 대한, 즉 자가 면역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휴미라라든가 스텔라라, 이런 자가 면역 관련한 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잘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시장을 이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T세포가 이제 녹십자 셀에서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녹십자 셀에서는 세포치료제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경험, 그러니까 생산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해동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탄탄하고 제약화됐을 때 대량 생산의 기반을 확실히 갖춘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서 해봤던 곳,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곳, 그 다음에 NK세포에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과 관련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iPSC 기술력도 녹십자 랩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T셀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티뿐만이 아니라, 카티는 이제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만드는 거고, 유전자를 어느 정도 편집해서 만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